자, 교재는 470페이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자, 변경이 생긴다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할까?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법원이 어느 범위에서 이 공소장 변경 없이도 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해 줄 수가 있을까? 즉 범위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밑에 판단 기준 나와 있죠? 자, 우리 다수설 판례의 입장은 이겁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변경이 필요하지만 모든 세세한 미미한 사실 변경에도 유한다고 한다면 번잡 무의미하기 때문에 자,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을 때,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묶어보세요.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만 밑에 없을 때에는 다시 한번요. 요게 없을 때에는 변경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필요한가 아닌가의 문제는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밑에 판례는 여러분 책이 없어요. 요 밑에 판례 별표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요 판례는 없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정의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 이런 말. 그러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불이익을 초래하고 한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그 밑에 마지막에 그렇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기 한 것이지 법원이 네 멋대로 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임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틀려요. 자, 됐고 요거는 그 문제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밑에 판례 책에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요. 이건 별표 쳐보시고요. 자,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했잖아요. 염려가 없다. 그쵸? 없다면 그 밑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밑에도 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쵸? 그 밑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만 된다. 그쵸? 염려가 없어야만 된다. 그러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다 이런 말. 이해되시죠? 자, 밑에 거는 그냥 참고로 봐두세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기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그 밑에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인정한다 할지라도 불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하지만 그쵸? 여기까지 맞죠? 이때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는 뭐뭐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염려가 없다면 그쵸? 변경 절차 없이도 인정한다 할지라도 불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쵸? 앞에 거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요것은 그 470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판례가 이제 이쪽으로 밀린 거예요. 자, 주거침입죄 강간미수,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인정하여 미수감경을 배제하는 것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것은 위법이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은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위에 건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적용법조의 기재에 옥이나 누락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는 자, 그 밑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그쵸? 그걸 필요가 없이 직권이라도 다른 사실을 적용 법조를 인정할 수가 있지만 그쵸? 일단 끊고 그런데 단순한 옥이나 누기로 볼 수가 없다든지 그 다음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든지 앞에 거랑 정반대죠. 그쵸? 위에 거랑 정반대죠. 그랬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공소장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요 판례 잘 나와요. 요 밑에 거 별표 쳐볼게요. 자,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동그라미 치시면 일대에는 자, 그 다음 법원으로서는 그중 하나를 임의 선택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임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성명을 구해서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에 이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출제 잘 돼요. 여러 개일 때는 어떻다? 여기 여러 개일 때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검사에게 성명을 구해서 보완하게 한 다음에 심리 판단한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공소장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 볼게요. 동일한 경우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을 말합니다. 법조문이 동일한 경우 첫 번째 범죄 일시 장소 변경일 때 볼게요. 자, 원칙적으로는 뭐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해요. 일시 장소가 바뀌어졌을 때. 근데 예외적으로 명백한 옥이다고 할 때는 변경이 필요가 없어요. 자, 판례 볼게요. 자, 요거는 그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 예외 첫 번째 거. 이건 교재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요 일시가 옥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 옥이다. 세 묻혀볼게요. 여기 옥이 이미 명백할 때에는 증거에 의해서 바로잡아 인정하는 것 또한 불거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다 이런 말. 공소장 변경 없이도 법원의 직권으로 그쵸? 증거에 의해서 바로잡아 인정하는 것 또한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자, 일시를 약간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는 요하지 않지만 단순한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라고 볼 수가 없을 때는 역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관련된 판례가 밑에 나와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일시가 약간 다르다. 약간 다르다고 할 때는 이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지만 그쵸? 필요가 없지만 끊고 어떨 때 필요하대요? 그 시일의 간격이 길고 또 범죄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 방어에 불이익을 가져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공소장 변경을 밟아라 이란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약간 짧을 때는 날짜가 약간 짧을 때는 그딴 거 필요 없지만 날짜가 길어요. 간격이 텀이 긴다는 거지. 텀이 길어서 또 범죄 성부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아라.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볼게요. 공소장 변경 여부 관련해서 판례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된다. 보지 마세요. 그래서 뭐 아무리 봐도 시험에 안 나오는데 판례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굳이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생각 중입니다. 다음 책 낼 때 이 판례를 뺄 수도 있어요. 일단 보지 마시고 그냥 건너뛰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범죄의 수단 방법의 변경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해요. 원칙적으로는요. 근데 약간 달라요. 아주 약간 다를 때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자, 됐죠? 자, 볼게요. 자, 밑에 거 변경을 요하는 것 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기망하였다는 공소 사실과 건물을 분양받아 병의원을 개업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분양 계약 체결만 앞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망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수단 방법이 약간 틀리죠. 수단 방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했을 때 이때도 변경할까 말까. 그렇죠?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그 기망의 내용이나 태양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 내용을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본 사례인데요. 자, 무슨 뜻인가? 자, 대리권이 없으면서도 대리권이 있는 양 행세를 했어요. 자, 근데 그 밑에 보면 피고인 갑이 마치 병인 것처럼 가장했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이것도 밑에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3번도 화장실 이권을 관리권 이권을 어겨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 시외버스 노선 허가 이권을 어겨도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편취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화장실 관리권하고 시외버스 노선 허가권은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공소장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4번 판례. 흉기 등 휴대의 방법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죄의 수단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라고 봤습니다. 됐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봐서 이렇게 그쵸?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할 때 전부 다 뭐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다음 페이지도 보시게 되면 절취로 인한 신용카드 사용한 사기 범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범죄, 절취와 신용카드 사용은 좀 다르죠. 행위태양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바뀔 때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고요. 자, 시속 50km를 진행했다는 부분하고 조향장치나 보조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 좀 많이 다르죠. 이건 진행한 거고 이건 조작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도 역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스카프냐 양말이었냐 그랬을 때 스카프가 아닌 양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동일성 범죄 내에 속하는 것이고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또 양형에도 영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이 바로 스카프가 아닌 스카프를 지워버리고 양말을 끼워놓는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문서 위조죄 공소사실인데요. 피고인이 공소외 감명이 부동산 월세계약서 한 매를 위조하였다고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소송 직원 이 병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 한 매를 위조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첫 번째 것은 갑이 직접 한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고요. 직접 한 것이고 두 번째 줄은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을을 도구로 이용해서 간접정범 형태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라고 했을 때에도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직접정범 두 번째 것은 간접정범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다지 이렇게 직접정범을 간접정범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만히 보니까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냥 필기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직접정범 밑에 것은 간접정범을 바꿀 때 뭐다? 여기 그다지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변경이 필요가 없다는 판례. 자, 세 번째입니다. 객체 변경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1번, 2번, 3번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뭐다?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시인하였다. 시인하여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때는 뭐다? 변경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객체 가운데 1번만을 인정했다는 거죠.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인정했다. 인정한 거나 시인한 거나 라고 했을 때 역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쭉 가보시면 자, 밑에 나와 있죠? 밑에 보시면 재물 편취하고 이익 편취인데요. 사기죄는 재물을 편취하거나 이익을 편취하거나 그랬죠? 객체가 재물 또는 이익 다 돼요. 그러니까 재물을 이익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밑에 보니까 피고인이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 거도 금원을 편취했다. 금원은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 다음에 이건 밑에 이고요. 역시 편취죄니까 사기죄잖아요. 사기죄. 사기죄는 객체가 재물도 되고 이익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를 시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에 불이익을 주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형법을 배우신 분들은 사기죄 객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때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가지 판례 다 뭐다?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어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판례들 받으시고 자, 위에 거 가볼게요. 자, 위에 것을 보시면 금원을 수수하였다. 그 다음 금융상의 편의 제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만히 보더라도 뭐예요? 뭘 시인했다, 인정했단 말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 밑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하고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그 이익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그쵸?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요 2번 하고요. 그 밑에 밑에 거 2번 하고요. 1번도 좋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가 금품이라는 것이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쵸? 이건 이익이고요. 그 밑에도 여기가 재물이고 이게 이익이잖아요. 그쵸?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밑에 것은 시인한 거고요. 시인했다는 얘기고 그 위에 나와 있는 2번은 아무리 읽어봐도 시인했단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다시 올라가 보시면 여기 객체가 바뀔 때에는 뭐다?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변경을 요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시인했다고 한다면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번 판례에서는 아무리 봐도라도 시인했단 말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이고요. 맨 밑에 것은 시인했단 말 나와 있기 때문에 변경 절차가 필요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자, 3번 판례는 14년도 경찰 간부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정신장애로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가늠추행하였다는 부분. 심신미약자, 정신장애자가 아니고 심신미약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객체가 달라졌죠. 객체가 정신장애자에서 심신미약자로 바뀌어졌다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요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기타 사항 나와 있네요. 이것도 출제가 잘 돼요. 자, 피해자만을 달리 인정하는 경우 단순한 상해 정도의 차이, 인과관계에 있어서 중간 경로에 있어서의 차이, 뇌물 전달자가 다른 경우, 위증죄에 있어서 전제 사실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판례입니다. 판례. 자, 그러면 밑에 거부터 먼저 볼까요? 자,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르잖아요. 그쵸? 다르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피해자만을 달리하는 경우죠. 변경이 필요가 없다고요.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줄에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야지 아니하고 또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변경 절차 없이도 뭐다? 이것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출제가 잘 돼요. 체크하시고 14년도 경감부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밑에 거 나와 있죠?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다르다는 거죠. 피해자가 다르다. 다른 피해자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피해자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 묶어볼게요.
그 다음 자 4개월짜리죠. 4개월짜리가 나와 있고 밑에 8개월짜리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한 상해 정도의 차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4개월이냐 6개월이냐 그 차이도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런 얘기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인정하였다 하여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 밑에 거 인과관계 중간경로 나와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역시 변경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요 3번도 출제가 잘 돼요. 3번도 경찰시험에 출제가 잘 되었던 판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뇌물 전달자이죠. 뇌물 전달자가 을에게서 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전달자가 을에서 갑으로 바뀌었다고요. 라고 했을 때 왼쪽 페이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뇌물 전달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소장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자, 6번 나왔네요. 위증죄 나와 있는데 그 전제 사실 나와 있죠? 동그라미 쳐보시고 역시 변경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 자, 피고인과 공범자 공동범행 중에 일부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한 것을 둘 중에 누군가는 했겠지? 라고 했다고 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경 절차가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됐죠? 출제가 잘 되는 것이 1번하고 3번이 출제가 잘 되니까 1번하고 3번은 좀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색깔을 칠해 두시고 좀 봐두세요. 여기다 색깔 칠할 게 아니라 어디다 색깔 칠해야 되지? 여기 피해자가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상해죄의 그 상해 정도의 차이가 4개월짜리에서 6개월짜리 바뀌었다는 거 이런 거 좀 봐두시면 돼요. 특히 1번하고 3번. 자, 나머지는 아닙니다. 나머지는 아닌데 자, 첫 번째 거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횡령 목적물의 소유자라든지 보관자의 지위 그 다음에 불법성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인정하게 된 것은 위법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사항만 뭐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의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병이 아닌 을의 상속인들을 피해자로 보아서 배임죄 성립을 인정했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 상고 이유에 대해서 공소사실과 달리 을의 상속인들을 피해자로 인정한다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자, 됐죠? 이런 것만 그렇고 밑에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